바늘맞이 무속담입니다. 또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지금 현재 무당을 하시는 분도 만약에 신당을 이사를 간다든지 할 경우에 본인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얻을 때 어느 집을 얻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근데 특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고민이죠. 그럴 때 신어머니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얻어라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심한 경우는 제가 지금 우리 여기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원래 태어나서 낳고 자란 것은 부산인데 신 선생님이 광주에 있다고 그래서 내 옆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생활터전을 다 버리고 광주까지 왔다는 사연을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무당이 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찍고 홍보 수단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지역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처음에 내가 무당이 돼서 그런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홍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용기도 잘 안 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무당이 돼서 내가 신당을 꾸밀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내가 충분히 그 한 지역에서 살던 연고가 충분히 있는 지역에서 뭐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자리, 그 근처에서 오더라. 그래야지 내가 생판 무당이 된 것을 이 지구상에 아니면 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유튜브 방송이나 네이버 블로거 뭐 카페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는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친구, 친척, 일가친척, 동기 이런 분들이 와야 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굉장히 외로워요. 뭐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 그냥 고립무원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내리꽃 받기 이전에 정신 상태가 늘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선생님들이 강요하는 것이 기도에 매달려라, 기도에 정진해라, 매진해라, 죽기살기를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라는 걸 갖고 있다 보면은 내가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고 선녀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내가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이 다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도 쉽게 놀러 올 수 있고 아는 사람도 쉽게 놀러 와서 수다 떨고, 반드시 손님으로 오지 않아도 누군가가 왕래해서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들, 그 다음에 내가 뭐 낮에 손님보다 저녁 되면은 나가서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먹고 어울려서 수다도 떨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야지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무당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진 지역, 동떨어진 지역, 전혀 내가 연고가 없는 지역은 가지 마라. 내가 충분히 한 사람 두 사람 친구들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할 수 있는 지역에서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내가 보증금이 100만원짜리냐 500짜리냐 1000만원짜리냐 1억짜리냐 그건 여러분의 이제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상가를 얻을 거냐 연립 다세대 아파트를 얻을 거냐. 그랬을 때 만약에 상가를 구하시는 분은 상가 안에 특히 남자분도 마찬가지면 여자분들도 더 거기서 우리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하려면은 수시로 음식물을 만지고 음식물을 해야 되고 떡도 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손님이 와도 나도 화장실, 욕실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거실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을 시켜보면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여건상 연립 다세대가 가장 좋더라. 아파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상가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먼저 하시던 분이 무당하던 집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같은 상가라도 가정집처럼 꾸며놓은 집이면은 좋고요. 거기에는 난방, 생활수도, 상수도, 하수도, 위생,
화장실, 욕실이 갖춰져 있는 곳을 구해라. 그렇게 따졌을 때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데는 연립 다세대 빌라가 아닐까. 아파트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아무래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많이 소요될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 강남이나 일산이나 뭐 분당 같은 데도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이나 목포나 광주나 대전이나 뭐 강릉이나 어디든 그래도 도심권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은 상태. 그렇다고 너무 도심권으로 들어와서 월세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로변에서 완벽하게 대로변에 있는 집들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버스 정류장 앞에, 지하철역 앞에 이런 데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거의 80% 이상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로변에, 버스 정류장 앞에, 지하철 앞에 이런 데는 주차장이 불편해요. 주차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과거와 달라서 요즘에는 대부분 유튜브나 뭐 아르바리로 소개로 오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로변, 상가, 입지 좋고 목 좋은데, 전철역 앞에, 역세권, 뭐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데를 너무 고집하지 말으시라. 그 다음에는 연립 다세대로 이제 아파트로 됐을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문화가 좋기 때문에 층수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립 다세대들은 엘리베이터가 설력이 있다고 해도 저층 엘리베이터니까 잘 안 타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연립 다세대 빌라는 가급적이면 1층이나 2층, 불가피하면은 반지하가 3층보다는 낫다. 3층은 엘리베이터를 타기에도 불편하고 걸어가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무당들이 수시로 추하로 부름 아니라도 굿이 있으면은 신복 가방도 옮겨야 되고, 뭐 방울빛도 날려야 되고, 음식도 올려야 되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통상 반지하든 1층이든 2층, 이렇게 1층이나 2층까지만 생각을 해라. 3층이 넘어가면은 손님이 잘 안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집의 구조를 봤을 때 대문이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들어가서 여러분이 신당을 꾸밀 수 있는 방이 동쪽 방이든 서쪽 방이든 남쪽 방이든 북쪽 방이든 그런 것은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집을 들어갔을 때 계단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돼 있는 집 구조. 그 다음에 집은 분명히 밖을 바라보고 있는 집인데 들어가는 계단이 한 바퀴 정도 돌아가서 있는 집 구조, 이런 구조들은 좀 피해라. 그런 구조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당집이라는 자체가 우리 무당들은 너무 흔하게 여기 신령님도 있고 남의 조상도 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무당집에 가면은 귀신이 좀 있을 거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골목이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든지, 반지하래도 반지하가 너무 깊은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그 집을 들어가는데 계단이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서 올라가면서 그 계단 중간에가 약간 어둠침침한 느낌이 나는 이런 계단이 돌아가서 있는 집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 알아요. 제가 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계단이 앞에서 이렇게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단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두 번 세 번 꺾이는 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문에서도 들어가서 진입로에서 들어가서 다시 계단이 꺾여서 올라가면 한 번 더 꺾이는 집. 이런 집들은 손님이 중간에 오다가 이 계단에서 탁 걸려서 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는 다양한 걸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손님이 되어서 무당집을 찾아다닐 때 그때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오는 손님을 생각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무당이 되기 전까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2달에 한 번 무당집을 찾아다니신 분들이 무당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간다고, 아니면 가봤을 때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데 가다 보면 이 집은 괜히 어쨌든 이 집은 뭔가가 얼씬여스럽고 불편해. 이런 집들은 가다가 돌아와.
그 다음에 올라가기도 전에 대문에서 벌써 이 그래도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촉, 서양말로 feel, 감이 있어요. 감이. 심한 사람들은 내가 무당집에 먼저 딱 도착을 했어. 무당집에 딱 도착해 대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집은 별로네. 대문을 열고 딱 무당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괜히 왔네. 그 다음에 그 무당집에 무당하고 마주 앉아서 엉덩이 딱 붙인 순간 야 여기 진짜 너무 편하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 아무리 저 무당이 이제 가슴에 하는 표정이야. 근데 나는 엉덩이가 안 떨어져. 그런 집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다녀봤잖아요. 사실 무당집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 무당만큼이나 촉, 휠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당집을 다녀봤잖아. 그 다녀볼 그 당시에 내가 대문에서부터 이 집은 들어가니까 오늘은 여기 그냥 5만 원만 날렸네.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은 가보면 절대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구조가 불편함을 느끼는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러 다닐 때 흔히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이 어떻고 뭐 좌향이 어떻고 뭐 남향이니 동향이니 내가 사는 집에서 뭐 올해는 동쪽으로 가야 좋니 남쪽으로 가야지 북쪽으로 하면 대장군 삼살방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대장군 삼살방을 따지면은 요즘 30, 4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대장군 삼살방을 따지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50, 60대 되신 분들은 예전에는 점을 보다 보면 대장군 삼살방은 책표쯤에 나와 있는 거 안 봐도 너 대장군 방으로 이사 왔구나 나왔는데 요즘은 대장군 삼살방을 따지면 손님도 그게 뭐예요? 과거에 50, 60대 무당 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손님들이 먼저 그 대장군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점 보면서 엄마 대장군 방으로 이사 간다면 그게 뭐예요? 대장군이 뭐예요? 똥장군이에요? 이러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없어. 근데 설령 만약에 대장군 삼살방을 이해한다고 쳐봐. 이해한다고 쳐도 만약에 올해 서쪽에 대장군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동쪽에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회사로 가려면 대장군 방으로 출근해야 돼. 그럼 아침에 그 사람은 맨날 대장군 방으로 출근해서 그 사람은 회사 가다가 맨날 사고 나고 뒤지야지. 대장군 삼살방도 무당은 겁날 거 없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먼저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소개를 해서 그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그 그래도 무당집에 가서 내리고 받고 무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서 이 안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신령님이 있는데 내 촉을 믿으라면 내 촉을 그래도 혹시나 불편하면은 여러분들이 내리굿을 받기로 마음먹은 선생님에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선생님에게 그 사진 한두 컷 찍어서 보내주고 주소 문자로 보내주고 제가 요 집을 계약을 하려고 드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하는 집 같으면 거의 그 선생님도 90%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같이 손 붙잡고 다니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럽잖아. 왜냐하면 무당 선생님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이면은 요거 생각이 나거든. 그냥 움직이면은 좀 서운해요. 그렇다고 치사하게 요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도 안 줘서 그냥 보내기도 뒷꼭지가 뜨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의지하려고 들지 말고 나 스스로 해봐라. 요거 셀프로 해보세요. 셀프로 괜찮아요. 충분히 무당이 되실 분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방을 얻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방을 얻어도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당집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해줄 집이냐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많은 집들을 가보면은 우리는 무당집 안 줘요. 무슨 무당이 똥 묻혔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도 틈나면 무당집에 가서 그냥 전 보는 거지 꼭 안 준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런 집들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면 돼요.
다만 어느 경우에는 그래서 구하다 못 구하면은 나중에 그래 나 간판 안 걸고 하지 라는 생각으로 부동산한테 계약을 할 때 아예 건물주 되는 집주인이 요 반경 10km 20km 안에 살지 않는 집을 구하면 돼. 집주인은 새해를 오면은 그 집에 와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 내가 밖에다 간판만 안 붙이면은 주인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안에다가 십자가를 모시든 부처님을 모시든 염주를 걸어놓든 오방기를 걸어놓든 달마대사를 걸어놓든 집주인이 타치할 권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내가 외부에다가 간판만 걸지 않으면 이 안에다가 신령님을 꽉 차게 모셔도 주인이 그걸 갖고 법적으로 시비 걸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도 내가 무당을 하면서 방에다 신령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위축되거나 내가 무슨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버리시고 몇 가지 점을 감안해서 방을 구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후의 선택은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은 부동산에다가 내가 무당집을 할 건데 주인이 요 근처에 살지 않고 주인이 아래층 살고 위층 살면은 그거는 무당집 안 한다고 내도 간판 안 거도 금방 알지. 그런 경우는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신에 내가 간판을 안 걸고 하겠습니다. 안에서 징소리 북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으면 주인이 아래 위층 살아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는 무당집 간판을 걸면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간판 안 걸면은 그건 허용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그렇게도 허용을 안 할 경우에는 주인이 같은 도시 아니고 뭐 부천인데 서울에 주인이 산다, 부산인데 주인이 김해에 산다, 마산인데 주인이 진해에 산다, 이런 정도면 가장 좋아요. 그럼 주인은 그 세만 놓고 부동산에 대해서 월세 받고 보증금 받으면 떼지. 그 안에 형광등이 나갔다고 내가 주인 안 불러서 내가 고치면 돼.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도배장판 뭐 안 해준다면 내가 돈 들여서 하면 돼.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대신 내가 너무 월세인데 왜 도배장판도 안 해줘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구하려면 내가 돈 들여서 집을 지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열악해도 내가 들어가서 최소한 내 신령님이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이 집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하시면은 뭐 조금 찌그러져 있는 합부거방이든지 조금 외진 반지하든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좀 주의하셔서 방을 구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방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을 먼저 구해놓고 신당을 꾸밀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내린 것을 받아라. 요거 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부탁드립니다.